않네 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 참 그런 거 보면은 그죠? 예. 한동훈이가 댓글놀이 할 시간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댓글놀이 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얘 원래 그런 거 좋아해요. 꽤 좋아해요. 그런 쪽으로. 소질 있어. 자, 아무튼 좀 지켜봅시다. 이게 결론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꿀잼각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3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얘네들 댓글 공작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3분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참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우리 경제나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혹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습니까? 오늘 주가 어떻게 됐는지 보셨습니까? 오늘 환율과 주가를 보신 분들은 다들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우리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IMF, 그 IMF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환율이 근 5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부터 계속 환율을 보고 있었는데요. 꾸준히 올라요. 10월 초부터 1370원대에 아니면 1340원, 뭐 1450원까지 떨어져 있던 환율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1400원대를 여러 번 돌파를 해요. 그런데 아마 외환 쪽에서 개입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억지로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그 환율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지난 주말부터 이 환율이 1,400원대를 뚫고 나가버려요. 정확하게는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환율이 급속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도 같이 폭락하기 시작을 해요. 주가 폭락이 장난이 아닌 수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요, 주가가 글쎄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원대가 무너질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이러더니 올 초까지만 해도 이 기레기들이 그런 기사를 쓰죠. 8만전자 올해 안에 달성된다. 그런 기사까지 썼더만요. 8만전자 좋아하네. 지금 5만원대도 깨져서 4만전자로 떨어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경제 상황이 되게 심각했어요.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는 양상입니다. 국내 자본이 왜 빠져나가겠어요? 실은 안보 불안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곧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는 그 다음 단계로 뭘 생각할까요? 네, 러시아가 다음 단계로 노릴 거는 한반도입니다. 직접 나설 필요도 없죠. 북한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쓰고 남은 무기들 대거 북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엄청 심각해집니다. 자, 이걸 나만 아느냐? 아니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곧바로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불안한 한반도에 외국 자본이 있겠습니까? 빠르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무슨 애국심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아유, 불안하면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가는 게 당연한 거지. 아,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죠. 자, 그런 상황이 현재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는 겁니다. 국내에 투자해뒀던 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나가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폭등하고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이 겹쳐 있고요. 여기에 의료 대란까지. 이거 다 윤석열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거를 안보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경제 위기라고 하고 또는 사회적인 의료 위기라고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걸 복합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시작된 복합 위기, 대한민국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발성 손상이란 얘기가 있죠. 변사 취재를 나가다 보면요. 사망 진단서를 자주 보게 되는데, 사망 진단서에 다발성 장기 손상, 다발성 장기 부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각종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한꺼번에 상실하는 거, 여러 군데서 동시에 상실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발성 장기 손상, 다발성 장기 부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망 직전에는 다발성이 와요, 일단.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다발성 위기인 거죠. 누구 때문에? 원인은 윤석열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판국의 윤석열은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나라 꼴이 이거 이래가지고 될까요? 이래도 되나?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2417포인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3300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무려 1000포인트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회복돼서 이 정도인데 회복된 주가지수가 다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2300선이 2400선이 무너져서 2300선 이하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주가가 23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내일 오전 중에 뭐 연기금 이런 거 동원해 가지고 주가를 받칠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벌써 지금 연기금이 주가를 떠받치는 상황은 지났습니다. 10월 달부터 계속 떨어지는 주가를 연기금이 방어를 해왔는데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이제 한계 칠 겁니다. 추락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23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2200까지 떨어지면 폭동 날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패닉 현상인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방어라든지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대책을 세울 능력이 안 되죠. 기껏 해봤자 뭘 한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시간 끌기로 할 거예요. 지금 의료 대란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한참 돌았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랬는데도 윤석열 정권 뭐합니까? 입 쳐닫고 가만히 버티고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기가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냥 버티고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버틴다고 버텨지냐고 이게. 이거 나라 망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경제 위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경제 위기가 시작된 건지도 몰라요. 초입이야. 오늘 관련 기사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2.6% 급락, 시총 2,000조 아래로. 주가 총액 2,000조 밑으로 떨어졌다면 이게 진짜
이게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주가지수 코스피 동향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딱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주가지수는 2,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415예요. 2,580에서, 그러니까 거의 2,600이었다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2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일주일 사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사이에 얼마가 빠졌다? 예, 2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방어가 있습니다. 쭉 떨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방어, 여기서 한번 주가 방어, 여기서 다시 한번 방어, 방어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방어하는 기능이 안 보이죠. 연기금을 동원해서 계속 주가를 방어하려고 했는데 여기 같은 거 보세요.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기도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옵니다. 예, 연기금 같은 거를 동원해가지고 주가를 떠받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받치지를 못하고 이제 추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주일 사이에 200포인트가 빠졌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같은 추세는요,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이 떠받쳐주는 상황 이제 기대를 못합니다. 여력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글쎄, 내일 정도 이번 주 중으로는 어떻게든 남아있는 힘을 끌어모아서 주가를 떠받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작살 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연기금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상황이 지금 이래요. 자, 지난 한 달 동안의 코스피 상황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2,896, 2,900이었습니다. 3,000을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가가 안 좋다가 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2,800, 2,900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급속히 빠져나가죠. 보세요. 지금 주식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폭락을 한번 했죠. 폭락을 두 번 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폭락도 몇 번 있었죠. 폭락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 이 단계가 뭡니까? 예, 주가가 떨어지니까 연기금 동원해가 주가를 떠받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솔직히 말해서 말이 좋아서 연기금 동원해서 주가를 떠받쳤다라니까 이거 주가 조작이죠. 원래라면 주식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간에 받쳐준 거예요. 주가 조작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다가 이제는 뭐 왕창 떨어진 거죠. 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코스피 동향입니다. 자, 보세요. 이미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위기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락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요, 최근 3년 동안의 주가 동향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스피 최고치는 3,316이었습니다. 2021년 6월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스피는 2,134까지 떨어집니다. 1년 4개월 만에 무려 1,400, 1,200 주가지수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죠. 1년 사이에. 자, 그랬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최저치에 근접한 2,417로 마감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3,300이었는데 지금 2,400입니다. 900이 빠졌죠. 한 4분의 1이 날아갔네요. 25%가 추락한 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경제가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주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제가 뭐 주가 이런데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주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이 그래프들을 자꾸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시장의 급락이라든지 주식 시장의 동향이 매우 심각하며 여러 차례 주가를 떠받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모조리 실패하고 이제는 결국에 바닥을 치고 있다. 예, 더 이상 이 주식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 여력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락이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주일 동향, 한 달 동향, 그리고 최근 3년 동향을 다 보셨죠? 자, 여기서 금방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주식이 오를 것 같았는데 다시 떨어지고, 자, 근데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외부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죠? 급락하던 시장이 어떻게 다시 살아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급락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까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언제부터 계속됐다?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된 현상인 겁니다. 2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사실 코스피는 2023년 작년 한 초중반 때에 바닥을 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더 벗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400 이하, 2300 이선이 아마 코스피 지수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56,600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삼성전자 주식은 꾸준히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려 2,400원이 빠졌네요. 5%가 급나겠네. 근데 이게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지금 삼성이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몇 달 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어설프게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주가를 좀 부양시켜 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죠. 그 기레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띄우려고 했던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엔비디아인가? 엔비디아. 거기에 납품을 한 해 만에 하는 그 얘기. 근데 엔비디아에 솔직히 말해서 삼성 납품 못 해요. 지금 상황이 안 돼. 삼성의 기술력이 딸려서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실은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미국 측에서 삼성에 대해서 사실상 금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미국이 금수 조치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보복인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영등포 경찰서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이 사건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서 이 사건, 마약 사건을 덮으려 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은 미국 DEA, 마약 단속국에서 포착을 하고 있다라고요. 아시다시피 동남아에서 100kg가 넘는 마약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국내에서 적발이 되죠. 근데 그 적발된 마약을 경찰이 유야무야 사건을 덮으려고 해요. 그리고 유야무야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 폭로가 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 안 하죠. 만약에 이 사건이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수사 안 했겠어요? 자, 마약 사건에 세관 직원이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 100kg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적발한 경찰관이 오히려 지금 좌천을 당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청의 수뇌부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잖아. 그게 드러났어요. 그랬으면은 정상적인 검사라면 수사를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상당히 고위층, 정권 핵심부에서 컨트롤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우리만 알고 있느냐? 아니요. 마약 사건의 경우는 미국 DEA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내로 들어와 있다가 적발된 그 100kg이 넘는 마약, 실은 미국이 목표 지점이었죠. 국내에 들어올 때는 100kg으로 뭉탱이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미국에 그 택배 형태로 발송을 하게끔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를 한국 정부 핵심부가 덮었어? 경찰이 덮었어? 검찰이 덮고 있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이 대미 정책이 미국의 이런 그 세계 정책과 안 맞아요. 미국은 한국이 제 앞가림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 정도는 한국이 충분히 방어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국이 좀 방어를 하는데, 그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맹국들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뭐 나토 같은 걸 결성하자,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뭐야? 그냥 일방적인 그 대미 종속 외교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한국은 한국대로 좀 알아서 하고 싶은데, 윤석열 정권이 그럴 캐치를 못하는 거야. 그런 눈치를 못 채고 계속 희한한 정책을 피니까, 미국 역시도 윤석열 정권이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근데 때마침 마약 사건도 터졌어. 그리고 윤석열이 또 큰 실수 하나 하죠. 바이든 날리면 사건 하나 또 터뜨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수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구다? 삼성전자인 겁니다. 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느냐? 외국인들이 자꾸 삼성 주식을 팔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내 시장만 같으면 삼성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지. 외국인들이 삼성 주식을 계속 팔고 나갑니다. 그러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왜 삼성 주식을 팔고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실상 삼성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수 조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이 이렇게 죽을 쓰면 다른 주식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문제는 삼성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국내에서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들은 어디로 간다? 달러로 바꿔서 지그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환율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죠. 자, 한 달 전입니다. 10월 17일 날 환율은 1372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환율은 1,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는요, 1,410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40원 이상이 오른 겁니다. 이게 그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좀 진정시켜서 이 모양이에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난 일주일 사이의 그래프 변동입니다. 제일 낮았을 때와 제일 높았을 때, 11월 4일이 가장 낮았죠. 11월 4일이 가장 낮았고, 환율이 제일 높았을 때는 11월 12일, 어제 제일 높았습니다. 자, 이 둘 사이의 환율 격차는 얼마냐? 자, 11월 4일 날 이게 1375원인가 됐어요. 그리고 제일 높았던 어제 11월 12일 같은 경우는 1410원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실제로 1400원
10원이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돌파도 막 했었어요. 여기와 여기에 가격 차이는 거의 50원이 납니다. 일주일 사이에 50원에 아니 환율이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50원씩 이렇게 폭등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래도 돼?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외환시장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외환 쪽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외환 그래프가 최근 외환 시장이 꽤 여러 차례 개입을 해요. 그래서 1,400원대를 안 넘기려고 여러 차례 1,390원대에서 여러 차례 들어옵니다. 심지어 어느 수준까지 있느냐면은 1,388원이 되니까 갑자기 우수수수 뭐 외환이 개입을 했나 봐. 마치 그래프가 칼로 잘린 것처럼 딱 잘리는 그런 현상도 벌어져요. 이게 언제더라? 지난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려다가 지금 못 찾은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그래프 중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환율 그래프를 보다가 막 웃었는데 어떤 정도로 어떤 그래프였느냐? 자, 이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매직이 어디로 사라졌네. 예, 그냥 매직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율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 1,390원대 되니까 갑자기 환율이 무슨 칼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다시 떨어져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렇게 막 환율이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난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갑자기 1,390원대에서 마치 그래프가 칼로 잘리듯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사례가 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제가 보고 많이 웃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개입을 했구나. 주식시장에 개입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이 티가 날 정도로 개입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그래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렇게. 예. 뭐 보통 쭉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랬다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한 번은 1,390원에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칼로 잘라진 듯이.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저지난주, 아니 10월 이후에 여러 차례 외환 당국에서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입을 안 했냐? 개입하려고 했겠지. 개입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환율을 방어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다? 엄청난 위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율 문제가 이번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4월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지난 4월 21일 날 기사인데요. 이미 그때 환율이 너무 고공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2024년 들어서 환율이 무려 7.3%가 올랐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올 때예요. 이때 얼마? 예, 1,370원대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오늘 40원이 더 올랐잖아요. 지금 현재 환율 증가가 현재 건 10% 가까이 됩니다. 지난 4월에 경고가 나왔는데 이 경고가 나왔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계속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돈만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 지금 환율 좀 많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좀 방어가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난 4월부터 환율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난 4월보다도 더 상황이 심각해 있다는 거죠.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IMF 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요. IMF 때도요, 800원 하던 달러 값이 어느 순간 1,000원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1,200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1,300원을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계속해서 시장 개입,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진짜 IMF를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상황보다 지금 환율이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동폭이 되게 큽니다. IMF 때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예요. 전년 대비 1.4%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원화를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원화 기준. 원화 기준이고요. 이걸 달러로 기준하죠. 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성장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이너스 상태에 옵니다. 왜? 지금 환율이 자꾸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국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 대비 1.4% 성장했다고 하는데 지금 환율이 오늘 하루 동안에 지금 1% 이상 성장을 치솟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뭘 까먹는 거다? 경제 성장률을 까먹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이미 올 초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1.3% 성장했는데 2분기에 마이너스 0.2%, 3분기에는 0.1% 성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0.1%지 이 달러 환율 가치를 계산해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상태일 거예요. 게다가 이게 황당한 것이 2023년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2022년에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 GDP가 거꾸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죠. 그래서 겨우 언제 회복을 했다? 작년에 겨우 회복을 합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7.8%, 8.2% 이렇게 GDP가 소득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거를 2023년에 겨우 회복했단 말이에요. 겨우 회복해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또 마이너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결론은 딱 하나죠. 지금 경제가 엉망이다.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골프 치고 있죠. 정말 답답합니다. 골프가 손에 잡히나? 또라이 아닌가? 골프가 손에 잡혀?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안보 불안입니다.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제일 타격을 크게 입을 곳이 삼성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폭등하고 여기에 플러스 원이 있죠. 윤석열이 대미 정책을 잘못 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윤석열이 마약 실수하는 바람에 미국으로부터 찍혔다고 지금. 그래서 미국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 여러분 윤석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도 삼성하고 현대한테는 보조금 안 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왜겠습니까? 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금수 정책을 하고 있고, 원래 한국으로부터 공급받던 그 많은 반도체를 어디로 받고 있다? 대만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평화예요. 남북 간의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근데 윤석열이는 삼부토건 때문에 계속 끼어들려고 그러잖아. 지금도 계속해서 삼부토건, 글쎄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삼부토건이 이게 상장 폐지가 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거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삼부토건 주식만 올라요.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예. 네. 그럼 누가 이익입니까? 윤석열, 김건희만 이긴 거예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만 논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평화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발 빼야 돼. 두 번째, 북한하고 적어도 협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세 번째, 미국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안보를 의존하거나 매달리지 않을 거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적어도 한반도 방어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력이 남는 여력 가지고 미국의 대외 정책, 여기 우리가 좀 더 협조를 해줄게. 이런 식 수준으로는 하여튼 간에 좀 이 대미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돼요. 이 두 가지 바탕이 돼야지, 그래야지, 경제가 지금 회복이 될 겁니다.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두 가지 이유지. 첫째, 우크라이나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 두 번째는 윤석열이는 미국까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당장 일본에 매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일본한테 매달리면 자연스럽게 미국하고는 매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줘야 되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면은 미국이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달리 말해서 윤석열은 자격이 없어.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 골프 치러 다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참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태우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1,400원